파트 1 교재 6페이지.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네모칸 밑에요.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템폴이라고 하는 신고서 양식과 기타 부속 명세서를 이용하여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템폴을 사용하지만 이보다 더 간단한 양식인 템플 A나 템플 EG를 사용해야 된다. 아까 템플 EG는 본 적 있었죠? 템플이하고 중간 사이즈는 뭐 템플 A인데 어떤 제 양식집에 없는데 가장 간단한 게 템플 EG라고 해요. 얼마나 간단해야 템플 EG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물어보거든요. 점이 5개가 있죠. 이 파이링 스테이터스가 싱글이거나 메리트 파이링 조인트라는 경우만. 일반 템플에는 5가지 파이링 스테이터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2가지만 싱글이거나 메리트 파이링 조인트라는 경우만. 두 번째에 you do not claim any dependent를 클레임할 수 없어요. 디펜드 클레임하려면 템플을 사용하지 템플 EG에서는 디펜드 클레임할 수 없고요. 세 번째, you do not claim any adjustment를 클레임할 수 없다. adjustment 한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선 공개 항목이에요. 템플에 이 3번부터 36번까지 날된 그런 공개 항목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요. 템플 EG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에 you can claim only earned credit claim 하나밖에 못한다. earned credit. 크레딧이 아까 47번부터 53번까지도 있고 64번부터 66번 이렇게 있는데 70번도 있고 71번도 있고 근데 64번에 있던 earned income credit 하나밖에 클레임 못한다. 64번의 earned income credit이 가난한 근로자한테 주는 크레딧이에요. earned income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주는 세제당 혜택이라고. 세액공개 혜택. 그 하나밖에 클레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텍스 인컴이 10만 불이 안 된다. 이런 요구 조건이 충족됐을 때 템플 EG를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양식집 59페이지 보죠. 양식 59페이지, 아니 61페이지. 템플 EG. 템플 EG를 한번 살펴보죠. 61페이지. 61페이지에 1번부터 3번까지 인컴들이 웨이지, 택서블 인트러스트, 뭐 실업수당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소득만 나열하죠. 그리고 5번 라인에 보니까 본인하고 스파우즈밖에 클레임 못해 이기잼션을 디펜드 이기잼션 클레임하는 난이 없죠. 그리고 8번에 가도 원딩 크레딧, 이 크레딧 하나밖에 없어요. 원딩 크레딧. 그만큼 간단한 폼이라고.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 폼을 이렇게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4번 문제, 7페이지에 4번 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Which is correct? 템플 EG 관련해서 옳은 소리 골라라. A번에 EIC, earned income credit입니다. 그것을 템플 EG에서 클레임할 수 있죠. 이게 답이라고요. 나머지는 틀린 소리입니다. B번에 Only 3 dependent may be claimed가 아니죠. 한 명도 클레임 못하죠. dependent는. C번에 certain adjustment for gross income에 대한 adjustment 클레임할 수 있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adjustment 클레임 못한다. 그리고 D번에 do not claim any tax credit 클레임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는 하잖아요. 원딩 크레딧. 그래서 답이 A번이었다. 다시 시험 페이지로 가서 6페이지 2번 세금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 기한. due date가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4번째 된 달의 10월이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그로부터 4번째 된 달 4, 5, 15일까지 세금부하는 거예요. 3번의 기한의 연장 6개월 자동 연장 파일링 폼 4868을 사용해서 오르믹 익스텐션 신청합니다. 6개월 연장 신청합니다. 6개월 연장.
그러니까 원래 4월 15일 세금 보건데 6개월 연장하니까 10월 15일까지 하겠죠. 오로멜이란 말을 쓴 이유는 신청서만 내면 승인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신청서만 4월 15일까지 접수가 되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가로 2번에 외국 주둔 군인이나 국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국외에 살면서 국외에 사업하거나 국외에 뭐 파견 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요. 원주자로 듀데이트에 4월 15일 듀데이트에 외국 주둔 군인이나 일 때문에 외국 나가서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2개월 연장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이 폼 4868을 안 붙이고도 2개월 연장을 받는 겁니다. 연장 사유를 세금부에 첨부하면 된다고. 나 외국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2개월 연장해 달라. 연장해 달라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6월 15일까지 세금부하면서 그 사유를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폼 4868 작성 안 해도 친구 안 해도 2개월 연장을 받는다. 근데 추가로 더 날짜가 필요했을 때는 4868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연장 4868 제출해서 4개월 추가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4868 작성해서 6개월 연장해 주는 거고 국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 4868 작성 안 해도 2개월 연장 받고 그리고 추가 연장 필요했을 때 4개월 연장해 준다고. 두 경우 다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는 다 해야 되겠죠. 테이블에 나와 있죠.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누가 어디 외국 가서 일을 돌아왔는데 4월 6월 연장해놓고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할 수 없었다. 시간이 안 된다. 그런데 폼 4868 제출하면 언제까지 연장받느냐. 답 중에 뭐 4개월 연장받는다. 아니면 6개월 더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말 써지는데 4개월 연장해서 10월 15일까지로. 4번에 신고 기간의 연장일 뿐 납부 기간의 연장은 아니다. 세금 보고하는 걸 연장 신청하는 겁니다. 이 4868이. 세금 내는 것은 연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금 무조건 4월 15일까지 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계 사무실 와서 돈 없으니까 연장하자는 소리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은 4월 15일까지 내야 돼요. 신고하는 걸 서로 준비가 안 돼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돈 추정해서 4월 15일까지 내고 세금 보고하는 것을 10월 15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집을 한번 보죠. 양식집 4868을 같이 보겠습니다. 4868 130 4868 141페이지네. 141페이지 4868 141페이지 486 제목이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Time to File을 연장하는 거죠. Time to Pay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밑에 절취선에 봐도 밑으로 가서 4번 라인에 추정해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연장 신고하면서 추정해서 같이 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추정해서 세금을 내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가서 연장했던 것을 세금 보고할 때 다시 44페이지 양식 44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45페이지에 양식 45페이지에 68번 라인에 보면 68번 라인에 연장할 때 냈던 세금 수록돼 있어요. 68번. 이거 제대로 안 내면 페널티가 다 붙는다고. 이자하고 페널티가 다 붙는 거예요. 자, 본교재로 갑니다.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Which of following statement가 옳은 소리냐? Regarding filing of form 4868 관련해서 그리고 4868의 제목이 써 있죠. 4868 관련해서 옳은 소리 골라라 입니다.
A번에 이자가 interest가 is not assessed 된다는 매겨진다는 거죠. 이자가 안 매겨진다. on any income due. 이 폼 4868을 빠라면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이자가 안 붙는다. 이건 틀린 소리고 이자 붙죠. B번에 폼 4868 provide automatic 2month extension이 아니죠. 6month extension이죠. 틀린 소리죠. C번에 even though you file 폼 4868을 했다 하더라도 you will owe 이자도 내야 되고 maybe charge late payment penalty도 내야 되고 on amount you owed if you do not pay tax due를 내야 될 세금을 by regular due date 4, 50일까지 안 내면은 이렇게 이자도 붙고 페널티도 붙는다가 맞는 소리죠. 2번 문제는 1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니까 집에서 각자 풀어보시고 3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연장 신청했을 때 언제까지 세금 보관하냐? 10월 15일까지. 자, 60단가, 그 다음가 2과는 뭐에 대한 얘기냐? 템포리의 6번 라인 이야기겠죠. 템포리의 6번의 이그젬션 이야기라고. 교재에 가서 공부하면은 네모칸 밑에 여쭌 정리 밑에 이그젬션이란 과세 표준의 계산시 소득에서 소득 공개해주는 소득 공개 일종으로 이그젬션 한 명당 3,950불, 이것은 3,950불이라는 숫자는 시험에는 물론 안 나오지만은 2015년도 5월 이후에 적용될 숫자라고요. 그 전은 3,900불이고 식을 공개해주는 것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양가족 공제 혹은 인적 공제에 해당된다. 두 종류의 이그젬션이 있는데 퍼스널 이그젬션, 템포레 6A하고 6B죠. 즉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이그젬션을 퍼스널 이그젬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디펜더 이그젬션 6C, 디펜던시 이그젬션은 6C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1번의 퍼스널 이그젬션 상말로 설명해 놓은 것처럼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개로서 한 사람당 3,900불 혹은 3,950불씩을 총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이그젬션이라고요. 이거 선생님 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물론 아까도 숫자 자꾸 뭐 중요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숫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2015년 5월 이후까지는 이전까지는 3,900불이고 5월 이후에는 3,950불이고 2016년 또 5월 되면 50불이 더 올라가서 4,000불이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아까 뽐에서 6A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납세자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납세자 자신의 세금 보고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인적 공개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 다른 사람이 나를 이그젬션 클레임 했으면 나는 본인에 대한 이그젬션 클레임 못한다. 2번에 디펜던시 이그젬션 6C에 누가 디펜던트가 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부양가족 공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설명하는 퀄리파이 차일드나 퀄리파잉 relative로서 실제로는 아래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퀄리파잉 차일드나 퀄리파잉 relative로서 다음 세 가지 테스트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세 가지 테스트가 점이 3개 있죠. Dependent Taxpayer 테스트, 두 번째 Citizenship Resident 테스트, 세 번째 Joint 테스트.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로 1번에 퀄리파이 차일드가 되거나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가로 2번에 퀄리파이 렐러트가 됐을 때 디펜던트가 될 수 있다고. 요구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일단 공통 요구 조건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통 요구.
이 세 가지 공통 요구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가로 1번에 qualified child가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동그라미 가로 2번에 qualified relative가 됐을 때 부양가이 될 수 있다. 여기에도 요구 조건이 4가지가 있죠. 여기도 요구 조건이 4가지가 있고 전부 합해서 보면 11가지나 되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설명은 다 하겠지만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공통 요구 조건. 시험에 거의 물어보지도 않고요. 일단 설명하면은 첫 번째 점이 디펜 텍스페어 테스트. 텍스페어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말아야 된다고. 텍스페어라는 것이 템포리에 14페이지에 템포리에 맨 위에 써진 것이 텍스페어죠. 본인 배우죠. 이 텍스페어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 텍스페어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양할 능력이 안 되죠. 단순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점은 citizenship resident test. 디펜던트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시티즌이나 레지던트 혹은 멕시코나 캐나다의 레지던트여야 된다. 물론 소셜 넘버나 텍스 아이디 넘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미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미국 뭐 소셜 넘버가 하나 없는 한국의 부모님 아무리 많이 부양해줘봐야 부양을 크게 못한다고. 멕시코나 캐나다는 괜찮다. 멕시코 애들이 뭐 이렇게 살다가 멕시코로 돌아가 살았어요. 근데 자식이 멕시코에 있는 부모님 다 도와주고 부양해준다고. 부양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멕시코나 캐나다의 거주는 괜찮지만 디펜던트가 뭐 한국의 거주자 그러면 안 된다고.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 혹은 멕시코나 캐나다의 거주자야 된다. 세 번째는 조인트 테스트. 디펜던트가 조인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 디펜던트가 결혼해서 지 와이프랑 조인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혼한 자식들 부양가족 클레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예외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조인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공통 요구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하나도 중요 안 하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이 차일드가 되든지 멜로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 차일드가 되게 한 요구 조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먼저 릴레이션십 테스트. 차일드란 릴레이션십이 어떤 릴레이션십인지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6번 줄에 릴레이션십 The child must be your child 가로 안에 adopt child, step child, eligible foster child, brother, sister, step brother, step sister, a descendant of any of them 내 자식의 내 동생의 자식, 내 동생의 자손 즉 네표나 니스도 내 자식입니다. 차일드입니다. 세법상의 차일드 의미는 내 동생도 차일드고 내 네표나 니스도 차일드라. 시험에 물어봅니다. 다음 중 세법상의 차일드에 해당되지 않는 골라라. 커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커즈는 내 동생도 내 네표나 니스도 내 차일드입니다. 세법상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또 언더 19, 언더 24에서 풀타임 학생이어야 된다고. 혹은 나이에 상관없는 장애인. 그래서 19세 미만이라는 얘기는 언더 19는 얘기는 12월 31일자로 19번째 생일이 안 된 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이든지 혹은 24세 미만이면서 풀타임 학생. 그리고 레지던트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죠. 레지던트 테스트. 반년 이상 모아된 헬프웨어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포트를 또 해줘야 되겠죠. 이때 서포트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Total support include amount spent provide food, 먹여준 거죠. food. Fair rental valuable lodging, 재워준 값입니다. 재워준 값. 그리고 clothing, education, medical care, recreation, children 이런 비용을 절반 이상 대비하고 서포트 해주는 거라고.
시험 문제 중에 다음 중 이 부양가족 클레임 목적상에 서포트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라 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읽어봤던 푸드나 뭐 렌탈 밸류, 메디컬 케어 이런 것들 나열해 놓고 엉뚱한 거 하나 자녀의 라이프 인슈런스 프리미엄 내줬다. 생명보험료 내줬다. 라이프 인슈런스 프리미엄 내줬다. 이런 건 서포트에 해당되지 않아요. 서포트 의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문제가 나왔지만 변형에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포트 의미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 차일드의 범위도 시험에 물어보고 서포트의 의미도 시험에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 서포트 테스트에서 이 차일드 테스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19세 미만, 20살 미만 풀템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이에요. 그럼 나이가 30살이다. 그럼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오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렐러트가 되게 한 요구 조건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에 not qualifying child test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그라미 여기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qualifying child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동그라미 2번에 member of householder이거나 1년에 같이 살거나 합니다. 혹은 relationship, 친척이거나 역시 친척이면 삼촌간입니다. 삼촌. 삼촌이라는 게 uncle, aunt, nephew, niece까지. 커즈는 해당되지 않아요. 커즈는 친척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촌 이내의 친척이거나 혹은 멤버 하우스홀드이거나 따라서 커즌이 부양가게 되려면 1년 내내 같이 살아야 돼요. 즉 멤버 하우스여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부양하게 되려면 안 살아도 돼요. 친척 해당되기 때문에. 친척 해당되든지 멤버 하우스홀드든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그로스 인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로스 인컴 테스트는 밑에 쭉 내려가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스 인컴 테스트. 그로스 인컴이 exemption 어마운트 즉 3,950불이 미만이어야 된다. 물론 2015년 2월달 전에 시험 보려면 3,900불 미만이어야 되고요. 서포트 테스트 반 이상 서포트 해줘야 돼요. 이런 테스트 충족이 돼야 부양가족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지만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험 목적상. 시험 목적 일단 이건 알 필요 없고 동료 무조건 이것도 다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의 99% 이상이 우리들이 세금 부과할 때 우리 한인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대부분이 자녀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부모예요. 대부분. 거의 그래요. 시험에도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라고. 엉뚱한 까지 알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나중에 엉뚱한 까지 알려고 막 고민하고 막 알려고 했다가 다 몰랐고 뭐 가장 기본적인 몰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나한테 뭐 프랙티스 하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간단하게 아시라고. 자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테스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릴레이션십 대부분 거의 90%가 우리 자식이에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세 번째 테스트 뭐였어요? 내신 테스트. 반 이상 데리고 살아야 된다. 안 데리고 살아도 국세청에서 몰라요. 어떻게 따져요 와서. 그리고 이 정도 나이 되면 다 데리고 사는 거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 서포트. 국세청 가서 밥 먹여줬는지 안 먹여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도 먹였다 말하면 되는 거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것뿐이에요. 나이. 나이는 생년월일이 컴퓨터 세금부할 때 들어가거든요. 생년월일 틀리면 이거 당연히 걸리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셔요. 자녀 배양까지 클레임할 때. 부모는 다른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3,950불이에요. 3,900불로 보면 3,950불. 이것이 넘냐 안 넘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따라서 자식이 부양가족이 되느냐 아니냐 따질 때는요. 두 가지 테스트만 해보면 이 네 가지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일단 나이 테스트. 나이가 이 나이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부양가족이 된다 봐도 괜찮아요. 소득과 상관없어요. 여기는 소득 테스트 있지만 여기는 소득 테스트 없잖아요. 이 나이에 해당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소득이 이만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소득 그로스 인컴 테스트가 있지만 여기는 그로스 인컴 테스트가 없다고.
이 나이에 해당되면 인컴과 상관없이 부양가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나이만 되면 부양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넘었다, 30살이다, 부양가액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컴이라고 그랬죠. 소득 3,900불 안 되면 혹은 3,950불 안 되면 부양가액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자식이라면 이거 아니면 이거 해당되면 부양가액이 되는 거예요. 둘 다가 아니라 일단 나이에 해당되면 부양가액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넘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부양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자식은 2단계 테스트만 해보면 된다. 다른 거 절대 복잡하게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부모는 한 가지 테스트만 해보면 돼요. 누가 내 부모가 부양가액이 되는지 물어보면 단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소득. 인컴이 3,950을 넘는지. 그것만 따지면 부양이 되고 안 되고 판단이 된다. 그렇게 하면 시험에도 100%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밖에 안 하면 100% 맞출 수가 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 1년에 다 3,950불 이상 벌잖아요. 연금도 받고. 아무리 못 봐도 연금 10,000불 가까이 받잖아요. 그럼 부양가액이 안 되느냐? 부양가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크로스 인컴 3,950불 넘는 거 따질 때 연금 받은 것도 안 들어가요. 웰페 받은 거 안 들어가요. 그 계산에 안 넣어요. 그 이야기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에 한 장 넘겨서 참고 꼭대기네. 꼭대기에 위에 동그라미 3번에 크로스 인컴 테스트에서 크로스 인컴의 정의가 써져 있어요. 10페이지 보시라고. 10페이지. 동그라미 A번에 비즈니스 할 때 부모님이 비즈니스 한다고 보죠. 비즈니스 할 때 크로스 인컴은 is net total net sale에서 마이너스 cost sold 플러스 any 미스너스 인컴 더한 거다 했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부모님이 비즈니스 할 때. 이 그냥 말만 하면 개념이 안 닿을 겁니다. 스케줄 C를 한번 보죠. 비즈니스 하는 스케줄 C. 양식 48페이지에 스케줄 C가 있는데 이걸 보고 하면 이해가 더 빠르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장사하고 있다. 부모님의 크로스 인컴 뭘로 따지느냐? 31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31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넷세일에서 동그라미 A번이 그렇게 써져 있죠. 토를 넷세일에서 넷세일이 몇 번 라인이라고 그랬죠? 3번 라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3번이 넷세일이라고. 스케줄 C의 3번 라인. 거기에서 마이너스 코스트 솔드라고 그랬죠. 이 코스트 솔드는 4번 라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미스너스 인컴 더한대요. 미스너스 인컴이 6번이죠. 바로 7번을 의미한다고. 7번. 부모님이 장사했을 때 7번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 인컴이 3,950불 넘는지를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장사를 못했어도 7번이 3,900불이 안 될 리가 없죠. 사다가 미치게 팔지 않은 한 7번이 3,950불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장사하고 있다면 부양가액 클레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아무리 장사를 못했어도 7번은 3,950불 넘을 테니까. 그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A번 이야기가. 스케줄 C의 8번부터 20번까지 그런 비용을 빼가지고 손해가 나는 거지. 그죠? 그거 빼기 전에 숫자인 7번은 적을 리가 없죠. 그리고 동그라미 B번에 크로스 리스트 from 렌탈 프로퍼티의 크로스 리스트가 크로스 인컴이다. 비용 빼지 말라고. 렌트 받은 거 전부 다가 크로스 인컴이라고. 부모님이 따라서 렌탈 프로퍼티가 있다. 아무리 렌트를 못 받아도 1년에 3,900불 이상은 받았겠죠. 비용 빼지 말고 생각하라고. 렌탈 프로퍼티가 있으면 부양가액 클레임하기 힘들겠죠. 부모님이 렌탈 프로퍼티가 있다면. 그리고 A, B하고 C, D는 공부할 필요 없고요. 2번 가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텍스 이그잼 인컴은 such as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 같은 비과세 소득은 그로스 인컴에 안 들어간다고. 웰페어 받은 것도 비과세거든요. 그러면 계산에 안 넣는 거예요. 자, 3번 내용입니다. 이혼이나 별간 부모 자녀. 이혼이나 별간 부모의 자녀. 가로 1번에 for divorce 혹은 legally separate couple에 대해서 if both ex-spouse가 together provide overhead support를 하면 the parent with custody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overhead 친권, 반년 이상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may take exemption을 클레임할 수 있다고요. 친권 부모가 클레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 2번에 non-causal parent도 may claim exemption을 클레임할 수 있다. by attaching 폼 833이라는 폼을 어태치해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고. 비친권 부모들. 이 폼 8332가 친권 부모가 클레임 안 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써준 겁니다. 이 양해각서를 받아서 비친권 부모가 클레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폼 833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833. 교재 156페이지 있어요. 양식집 156페이지. 양식집 156페이지에 833 156페이지. 제목이 릴리스 혹은 릴리스했던 걸 취하하는 리보케이션, 취하하는 거죠. 리보케이션 릴리스 of claim to exemption for child by social parents. 바로 밑에 줄에 name of non-cruel parent 이름 써주고 non-cruel parent의 소셜 넘버 쓰고 파트 1에 릴리스 하는 겁니다. exemption 클레임 안 하겠다고. I agree not to claim exemption 누구 자녀 이름 써주고 그 자녀에 대해서 exemption 클레임 안 하겠다고. 몇 년도에 대해서. 그리고 social parent에 사인하고 소셜 넘버 쓰고 데이트 써서 주면은 비친권 부모가 non-causal parent가 이걸 자기 세금 보호에 어태치해서 부양까지 클레임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이 폼을 왜 봤었느냐? 교재 본교재 12페이지에 6번 문제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2페이지 6번. 자, 12페이지 6번 문제 보니까 which of following이 폼 833에 포함이 안 됐었냐? 자녀 이름 쓰는 란이 있었지만 소셜 넘버 쓰는 란은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있고요.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공부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폼에 뭐가 어디에 뭐 쓰는 란이 있는지 다 공부할 필요 없다고. 이 폼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굳이 모든 폼에 대해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은행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 문제만 돌아다닌다. 5번 문제 보셨고 위에 문제. In meeting gross income test for claiming his father. 아버지를 부양을 하려면 아버지 인컴이 3,950불이 안 돼야 되잖아요. No consider 아버지 인컴을 고려합니다. This income include 아버지의 gross rent이 4,000불 있었고요. expense가 2,000불 있었는데 expense 2,000불 빼지 말아야 되죠. gross rent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4,000불. 그리고 뮤니시플 본드, 뮤니시플이란 건 시정부죠. 시에서 발행한 반드에 대한 이자. 이건 나중에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비과세입니다. 텍스 이그잼이에요. 비과세 소득은 안 들어간다고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디비던 1,400불은 포함이 될 거고요. 소셜시큐리티 4,000을 받은 거, 소셜시큐리티 대부분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인컴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4,000불하고 1,400불에서 5,400불이 아버지 인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버지 부양가족이 될 수 없겠죠.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토마스하고 루베카가 4자녀의 부모입니다. 10살, 12살, 15살, 22살짜리 부모의 자녀입니다. 부모입니다. 자녀의 부모인데 22살짜리는 풀타임 학생이고 5,600불 벌었습니다. 토마스 루베카가 서포트를 반 이상 해줬고요. 데이 파일 조인트를 하고 how many exemption을 클레임할 수 있느냐. exemption. 본인하고 배우자, 부모 둘하고 자식들 4명 다 됩니다. 전부 다 19세 미만이고 24세 미만이면서 풀타임 학생이에요. 인컴과 상관없어요. 24세 미만에서 풀타임 학생이 전부 다 4명인데 총 6이죠. 전표지로 와서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 미스터 미세스 로즈가 둘 다 65살입니다. 어저스 크로스 임금이 10만 불입니다. 두링더 이후에 35살짜리 아들 싱글이죠. 선 탐이 있었는데 같이 살고 대학교에 다니고 4천을 벌었습니다. 이 탐 부양가족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간단하게 2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나이가 되느냐? 나이도 안 돼요. 나이가 35살이라고. 인컴이 되느냐? 인컴도 넘어요. 3,500불 넘어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된다 했는데 2개 다 안 된다고. 나이 테스트 충족이 안 되고 소득 테스트 충족이 안 되고 부양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은 이렇게만 판단하시라. 또 미스터 마더의 로즈의 마더 시어머니겠죠. 아이비 같이 살고 6월달에 같이 살다가 너팅홈에 가게 됐고요. 가서 메디컬 케어 받으려고. 아이비 시어머니 인컴이 없었었고요. 아들 며느리가 다 서포트 해줍니다. 이 로즈 부양가족 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소득만 따져보라고. 소득 없다고 그러잖아요. 6월 1일까지 살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은 안 살아도 돼요. 친척이거나 멤버 하우스홀더라 그랬거든요. 친척에 해당되잖아요. 같이 안 살아도 부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살았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소득만 없으면 부양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서포트 해자 있잖아요. 그럴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부모는 소득만 없는 거 생각하면 된다고. 소득 없는 부모 서포트 안 해주겠어요. 근데 월표 정부에서 나오잖아요. 네. medicare 네. 같은 거. 그럼 그거는 해당이 네, 포함을 안 시킨다. 부수조에다 3,500불 따로. 근데 부모가 그렇게 부양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부양가이 클레임 안 해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메디케어 같은 게 웰페어 같은 거 소득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500이 안 돼서 부양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식들이 부양가족을 클레임 안 한다고. 왜냐하면 부양가족 클레임 해버리면 부모님 웰페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부양가족 클레임 안 한다고. 자식이 부양해준데 웰페어가 왜 나옵니까? 일부러 부양 안 하는 것처럼 해서 웰페어를 타먹는 게 통상적으로 한인타운 노인분들은. 그래서 이 문제 이그젬션 몇 개 클레임할 수 있느냐. 미스터 로즈랑 미세스 로즈 부부 두 사람이랑 시어머니에서 총 3이죠. 3, 이그젬션 3B.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만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3가부터 공부할 겁니다. 3가부터.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또 오늘 목요일, 다음 월요일 날 수업인가요? 여기가? 그런데 일요일 날 수업은 토요일 날 수업 여기서 하죠.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7시까지 하는데 진도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한 4시 반까지는 오늘 수업 한 것까지 할 거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새로운 수업이 될 겁니다. 다음 여기서는 월요일에 할 수업을 일요일 날 오후 4시 반부터 하니까 월요일 날 빠져야 될 것 같다면 일요일 날 오후 4시 반 수업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빠질 것 같으면 월요일 날 빠질 것 같으면 토요일 날 와서 공부하시라고. 아니 2번 떠도 괜찮아. 오늘 진도가 너무 조금밖에 1과 2가밖에 안 나갔으니까 웬만하면 일요일도 와서 공부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자꾸 일요일 날 그러는데 일요일은 저 오시고 토요일 날.